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제 시각화할 때 이제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DF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치 데이터도 있고 문자열로 된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 코드, 탭 코드, 종목명, 현재가, 등락 구분, 전일비, 등락률, 순 자산 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인포하고 출력해 봤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도 있고 인트 타입, 플롯 타입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describe를 통해서 한번 범주형 변수 값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을 구해 보도록 할 텐데, describe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괄호 안에서 Shift 탭 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움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Shift 탭 키 누르게 되면은 여기 include, exclude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include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NP의 오브젝트 타입만 가져와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수치 데이터일 때와 요약이 되는 값들이 다르게 나와요. 일단 빈도수, 유니크 값, 탑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 많은 빈도수가 어떤 게 이제 텍스트가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이 탑값에 대한 빈도수를 의미하게 돼요. 여기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브랜드 중에는 이제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가장 많은데, 그 타이거라는 브랜드의 개수가 128개다. 그다음에 유형도 보게 되면은 이 ETF의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체 국내 시장 지수, 업종 테마,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요 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 ETF 유형 같은 경우에 국내 업종 테마가 가장 많은데 그게 174개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ETF가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형 값들, 그 시점에 맞는 값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목명하고 종목 코드 보게 되면은 카운트 값하고 유니크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값하고 유니크 값이 같다라는 거는 다 유일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출력되는 값이 시점도 다르겠지만 다른 값이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랜덤하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다 다른 값일 때는. 그래서 이제 종목 코드도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왔고, 종목명도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기 프리퀀시는 다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종목 코드와 종목명은 이제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escribe를 통해서 오브젝트 값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includ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exclude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f.-describe를 해보도록 할게요. describe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출력되는 값들도 달라요. 수치 데이터일 때랑 이제 오브젝트 값일 때랑 다른데, 이제 exclude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exclude np.number 해서 숫자만 제외하고 가져오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불리언 타입까지 같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숫자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종목 코드, 종목명, 유형, 브랜드, 그 다음에 인버스 레버리지 환해치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인버스 레버리지 환해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만들어준 파생 변수예요. 여기 종목명에 있는 이름을 바탕으로 이제 브랜드라든지 인버스 레버리지 환해치를 만들어줬는데, 인버스는 그 여부가 true, false로 들어가 있죠. 레버리지 환해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니크 값이 두 개다. true, false 값 두 개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false가 더 많고, 레버리지 환해치 다 false 값이 더 많다. 그래서 이 false 값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에 대한 빈도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의 카운트 값, 빈도수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범정 변수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df 해서 .unique 할 때 nunique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크 값에 대한 유일한 값에 대한 개수를 세게 돼요. 그래서 종목 코드 같은 경우에 위에서 이렇게 출력했었던 이 유니크 값 469개, 종목명 469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종목 코드 469개, 종목명 469개.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탭 코드가 이제 그 범주형 변수가 아니라 수치형 변수로 되어 있어서 위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탭 코드 보니까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연속된 수치 데이터라기보다는 범주형 값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등락 구분 또 3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지만 범주형 값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일비, 뭐 등락률, 순자산가치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수치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빈도수 보게 되면 빈도수가 꽤 많다. 그래서 유일한 값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브랜드, 인버스, 뭐 레버리지,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주형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된 수치 데이터냐 아니면은 범주형 값이냐라고 볼 때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니크 값을 구해 보게 되면은 수치 데이터일지라도 이렇게 개수가 적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범주형 값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ETF 상품 유형별 빈도수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ETF 상품 유형이라는 거는 이 ETF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 지수, 국내 업종 테마,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 이런 탭 네임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채권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단기 채권 보게 되면은 여기 유형에 국내 채권형 일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형은 여기에 있는 요 유형명이다. 그래서 원자재에 가서도 뭐 이렇게 구리 선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유형은 해외 상품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외 상품하고 여기 해외 주식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해외 주식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해외 주식에 대한 유형은 해외 주식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개수에 따라서 한번 빈도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DF하고 이제 유형만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유형을 불러와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 지수, 뭐 국내 파생, 채권, 국내 업종 테마, 원자재 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형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밸류 카운트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 카운트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빈도수 우리가 직접 시각화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float.h 이런 식으로 시각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종 테마가 지금 가장 많은데 이렇게 시각화 해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C본으로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sns.countplot 하게 되면은 이제 countplot으로 빈도수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법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Shift 탭 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법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서 쭉 내려서 보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example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example 보게 되면은 X축이든 Y축이든 하나만 지정해 주게 되면은 그 데이터 그 축에 이제 빈도수를 그리게 돼요. 일단 데이터는 df 그다음에 X축에는 유형을 넣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X축에 텍스트가 좀 겹쳐요. 그러면은 Y축에다가 그려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Y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국내 시장 지수, 국내 파생, 채권, 국내 업종 테마, 해외 주식 이런 순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덱스 명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빈도수로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빈도수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로 정렬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인덱스 값만 가져와요. 인덱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 값이 빈도수 순으로 보이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오더하고 여기에 있는 요 인덱스 값을 그대로 유형의 value count의 인덱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순서대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value count 인덱스 안 하고 그냥 뭐 유형으로 ascending, 뭐 descending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오더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그 컬럼의 순서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 오더를 지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 값에 따라서 value count한 값을 이제 소팅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이제 인덱스 명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 명으로도 이제 정렬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요거 오더를 일단 빼주도록 하고요. df.sort values 하고 이제 유형 값으로 이제 정렬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 여기 있는 인덱스 순차
로 이제 인덱스 값에 따라서 국내 시장 지수 그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이 됐다라고 해외 히읗이기 때문에 맨 아래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순차 정렬 아니면은 이제 소트 밸류스에서 어센딩 펄스 하게 되면은 해외 주식이 가장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정렬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플롯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 카운트로 이렇게 직접 빈도수 구하고 이제 시각화 해봤는데요. 이제 밸류 카운트로 이렇게 위에서 이미 구해봤지만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로 밸류 카운트 직접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ormalize to로 하게 되면은 normalize to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을 구해보실 수가 있어요. 100분위 수로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 유형별로 이제 ETF가 몇 개가 있는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위에서는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빈도수를 받고, 이제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은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전체 ETF 중에서 37%가 국내 업종 테마, 그 다음에 20%가 해외 주식, 그 다음에 13%가 국내 시장 지수, 채권이 11%, 기타 국내 파생, 원자재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빈도수나 비율 같은 경우에도 그 수집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상품 그때그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유형별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빈도와 비율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빈도수와 비율 구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